실제로 지금 응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한두 개씩 막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일례로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자체적으로 운영한 기부 플랫폼에서 기부한 사람들이 그 기부 금액이 어디에 쓰이고 어디로 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추적 서비스를 선보였는데, 이게 이제 업계 내에서는 실제로 이게 응용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진짜로 지금 그 전까지는 공공연하게 막 약간 되게 횡령가고 막 그렇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던 그런 자금의 출처와 방향들이 이거를 딱 들어오면서 이게 블록체인이 실제로 이런 이제 실용적인 부분에서 효과를 많이 주는구나라는 거를 알려준 부분에서는 이제 업계에서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텐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업체들 중에서 주요 업체들 중에서 블록체인을 많이 제일 먼저 투자를 했고, 그리고 17년도에 블록체인 방안 백서를 발표도 하고, 그리고 바이두 같은 경우는 서클이라는 송금이고 아마 골드만삭스에서도 투자를 한 걸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도 바이두에서도 2015년도에 투자를 했었던 기업이고요. 그래서 뭐 이쪽도 사실은 이거 말고도 제가 이제 리스트업을 하면 그 안에서 실제로 얘네들이 이제 비즈니스 하고 있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응용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게 중국에서는 토큰 발행을 안 하고선 그냥 자기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도 중국에서 가장 큰 글로벌리 굉장히 경쟁력 있고 잘 나가는 중국의 BAT 기업들도 실제로 오랫동안 이 블록체인 관련해서 연구 개발을 해왔고 실제로 자기 플랫폼들에 입혀서 응용을 하고 있는 단계다라는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그럼 이 플레이어들의 특허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게 탑 11이에요. 탑 11에서 여기서 중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11개 중에 이 블록체인 특허 관련돼서 많은 업체들 리스트 11 중에서 8개 기업이 중국 기업이에요. 그래서 거의 약간 특허 관련돼서는 2018년도에 중국이 가진 특허가 1000개가 넘다고 이제 통계 자료가 나왔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등이 알리바바 그룹이고요. 그리고 3등이 인민은행 산하에 있는 디지털 화폐 연구소예요. 여기는 얼마 전에도 두 달 만에 뭐 9개의 특허를 출하를 냈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특허 기술 보유 순위만 봤을 때도 중국에서 정말 공격적으로 이제 기술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사실 여기 한국 기업이 없네요. 그래서 한국 기업이 없는데, 그래서 중국에서는 위에서 말씀한 것처럼 응용단과 개발단도 열심히 진행을 하고 실제로 특허 관련돼서도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시장을 굉장히 잘 장악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음은 거래소인데요. 이게 이제 거래량 기준으로 제가 코인마켓캡에서 이제 뽑아왔는데, 여기서 6개가 중국발 거래소예요. 앞에 3개만 봐도 바이낸스, 오케이, 호흡비 3개만 봐도 탑3가 다 중국 거잖아요. 그래서 거래소 실제로 이 암호화폐가 유통이 되고 거래가 될 수 있는 그 장에서도 이제 중국이 거의 많이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마이닝 쪽을 설명을 드리는데, 마이닝 쪽은 뉴스 기사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다들 아시는 이제 채굴기 제조업체인데 비트메인이 10억 달러 자금 조달에 나서서 IPO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이제 아이리서치에 따르면 이제 글로벌 BTC 채굴기 제조 시장에서 비트메인, 카산, 그리고 이방 이렇게 3개 업체가 주도하고 있는데 이거 3개가 다 중국 기업이에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인건비도 싸고 제조업에서는 굉장히 경쟁력이 세요.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도 낮고 한데 채굴기 시장도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많이 이제 성립이 되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채굴기 산업이 형성이 되고 진행이 될 때 중국 기업에서 그냥 중국에서 완전 잡아버려가지고 이제 이쪽에서 거의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작년부터 이제 채굴 관련돼서 중국 정부에서 규제가 조금씩 오면서 얘네들이 이제 해외로 나가고 있는 업체들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국에서 남아서 여전히 채굴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마이닝을 봤을 때도 중국이 잡고 있다. 그러면 위에서 플레이어들 쪽에서도 뭐 특허며 응용 단계며 아니면 거래소 순위며 거래량이며 마이닝이며 여러 가지 이제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에서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세 부분이 다 중국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선점을 하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다
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중국 블록체인의 위상의 입지가 굉장히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에 계신 분들, 베이스가 한국에 계신 분들은 그냥 투자를 하면 뭐 개별적으로 그냥 중국의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거나 그냥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실제로 이제 중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얘네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시장을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게 투자를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블록체인 시장을 잡고 있는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중국 시장의 빠른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목은 이제 퀀텀 점프라고 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때 중국에 갔거든요. 고등학교 때 중국에 갔을 때 중국에 이제 비디오 플레이어가 없었어요. 없었던 이유는 이제 DVD로 바로 건너뛰어가지고 이제 비디오의 산업 자체가 없이 그냥 DVD로 바로 건너뛰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물론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다운받아 다 보는데, 그래서 그만큼 이제 건너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고 이제 거의 이제 거부감 없이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처음 갔을 때 고등학교 때 갔는데 2007년에 중국에 갔을 때 중국에서는 이제 현금으로 이제 지불을 하는 그런 게 굉장히 보편화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에서는 신용카드를 많이 쓰고 있었고,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그때 예측을 하기로는 그러면 예상하건대 중국도 결국은 지금은 그냥 현금 막 불편하게 들고 다니지만 결국 이제 신용카드 시대가 오면서 조금 더 이제 카드로 좀 편하게 이제 지불을 할 수 있는 세대가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어요. 가보니까 조금 몇 년 사이에 제가 군대 갔다 오면서 이제 모든 게 바뀌었는데, 알리페이나 위챗페이가 나오면서 알리바바랑 텐센트가 실제로 그 핀테크 쪽으로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거쳤던 건 저희는 아직 핀테크로 제대로 못 넘어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냥 화폐를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화폐를 쓰다가 신용카드를 쓰고 신용카드 그 다음 단계에서 핀테크로 넘어가는데, 중국에서는 그냥 그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서 한 번에 화폐에서 핀테크로 순식간에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 넘어가는 기반을 가지는데 알리페이랑 그 위챗페이에서 썼던 기간이 1년이 채 안 돼요. 그냥 전국구로 뭐 페이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노점상이랑 아니면 영업상이랑 다 깔아버려가지고 그냥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냥 길 가다가 막 뭐 한국 돈으로 뭐 300원짜리, 400원짜리 사 먹는데도 그냥 현금을 안 쓰거든요. 그냥 이 QR코드로 찍어갖고 결제 바로 하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정말 진짜 아주 깊은 일상까지도 그냥 이렇게 핀테크로 확장을 할 정도로 중국에서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새로운 기술에 대한 도입과 그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이게 좋다, 혹은 이게 혁신적이다, 이게 우리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고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거를 그냥 전국구로 다 흡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퀀텀 점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 단계 없이 기술이 바로 다음 단계로 보편화되는 이제 그거를 퀀텀 점프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지난 수년간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놀랍도록 많이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면모를 가지고 있다. 이게 약간 민족성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비즈니스하는 마인드나 아니면 정책에서도 그렇게 되게 한 번 밀면 그냥 끝까지 그걸 밀어가는 그런 형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시장인데, 블록체인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막 도입이 되고 이제 막 시작하는 시장인데,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채굴부터 시작해서 뭐 거래소나 아니면 실제로 그 기업들이 연구 개발하고 도입을 해나가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블록체인에 대해 빨리 입혀지고 있고 빨리 진전을 하고 개발을 하고 있구나 라는 속도가 저희보다 훨씬 빠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중국 리서치 업체랑 기관에서 가져온 건데요. 블록체인 응용 시장에 대한 예상 규모, 지금 18년이고 20년, 2년 뒤까지 응용 시장 같은 경우는 3배 이상 커지고,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매출 같은 경우는 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6배 정도 커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냥 진짜 수치일 뿐이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 과정 자체가 중국에서 자체도 자기들이 봤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겠다라는 걸 그냥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그냥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커나가고 있는데, 이 시장을 굉장히 결정적으로 이제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가 있어요. 다른 나라도 다 똑같지만 중국은 그 영향을 더 크게 받는데, 그게 바로 정부의 그런 정책의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정부 정책이 어떻게 이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정부가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태도가 어떤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공유를 드리려고 해요. 이 부분은 이제 중국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에 대한 큰 이슈들, 2017년도와 2018년도 두 개로 나눠가지고 이제 되게 컸던 이슈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다들 아시는 2017년도 9월 4일 완전 대재앙이었죠. 그때 이제 중국 정부에서 ICO 못하게 하고 이제부터 이제 무분별한 이제 투자와 이제 규제에 대해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너무나 많은 이제 제재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규 가입 중지부터 시작해서 거래소 중지하고, 그 뒤로 후업이랑 업계에서 그냥 우리 다 거래소 막겠다 해서 거래소는 그냥 다 닫혀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9월 4일 발생하고 나서 약 한 달 정도 간에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이 $10,000였는데 6,000달러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거의 반토막이 한 번에 난 거예요. 근데 그 반토막이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이 글로벌리 이제 운영되는 코인인데 불구하고 이제 중국의 정책 하나로 반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정말 사람들이 정말 망하는 건가, 이제 중국에서 진짜 규제를 해가지고 망하는 거라고 해서 이제 공포에 떨던 시기였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2018년도에 들어왔는데, 이제 그동안 조금 더 잠잠하다가 8월부터 다시 뭔가 이제 제재 같은 느낌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해요. 제재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 일단 스타트는 코인타임이나 호비뉴스, 코인니스 같은 이제 블록체인 미디어들이 있는데, 그 미디어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만든 콘텐츠를 퍼블리싱 하려면 중국에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퍼블리싱을 할 거 아니에요. 한국에는 네이버에서 퍼블리싱을 하는 게 대부분이고, 뭐 네이버나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퍼블리싱 하는데, 그 채널 중 하나로 위챗이라는 이제 메신저 안에 있는 공중 계정이 있어요. 그 공공 계정을 통해서 퍼블리싱 하는데 그 계정을 중단을 시켜버려요. 중단을 시키는 이유는 이제 무분별한 투자, 그리고 불법 자금 조달에 이제 관여돼 있다라는 명목으로 얘네들이 다 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쳤을 때까지만 해도 이제 얘네들 자체에 대한 의견은 그거였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APP가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플랫폼이 다 있어가지고 그냥 이 자기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퍼블리싱하는 하나의 채널로만 이제 위챗의 공중 계정을 활용하고 있었던 거라, 이거 다친다고 우리한테 크게 영향이 없다, 이게 굳이 우리한테 엄청나게 타격이 입진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거 다치고 나서, 그리고 그 밑에서 또 여러 가지 다른 게 또 나와요. 이제 북경에서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행사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북경에서 자체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알리페이나 텐센트에서도 이제 얘기를 한 게, 가상화폐 관련돼서 이제 P2P로 뭐 가상화폐를 사는데 혹은 파는데 자기네 계정을 써서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후오피에서 이제 장외거래가 있어요. 장외거래에다가 저희가 그 은행 계좌 등록하거나 혹은 뭐 여기 있는 위챗페이나 알리페이를 등록을 해놓으면 지금도 실시간으로 정말 자유롭게 인민페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동안은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봐주고 있다가 여기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미디어 쪽 한번 치고, 그래서 알리페이랑 텐센트에서 가상화폐 관련된 P2P 거래 한번 치고, 그리고 행사 관련돼서도 여기서도 치고, 광저우에서도 행사 금지 관련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2017년도 한 번, 2018년도 한 번 이제 뭔가 이제 중국 전역에 대대적으로 한 번씩 이제 규제가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거를 나열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한번 하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면, 저는 이게 이제 이 중국 정부에서 그냥 블록체인 자체에 대해서 얘네들이 아예 그냥 이걸 못하게 하려고 중국에서 그냥 내쫓아 버리려고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얘네들의 명목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ICO라는 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그러고 뒤에서도 그러고, 얘네들이 ICO라는, 그러니까 무분별한 투자 모집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기본적으로 이제 서민들이 막 그냥 투자를 여기저기 막 하다가 그냥 사기꾼도 엄청 많았고, 그게 작년에 아마 제가 알기로 500건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500업체가 넘었어요. 이거 관련해서 사기를 치다 적발된 업체 수가 500건이 넘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이거 관련돼서 이제 건강한 생태계가 아니라 진짜 가치를 보고 투자해가지고 이제 블록체인의 이런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게 아니라 사기하고 막 불법 자금 모달하고, 거기서 또 약간 그 검은 돈이라고 하죠. 그런 돈도 계속 이쪽으로 돌아다니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크게 한 번씩 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블록체인 관련돼서 중국 정부에서 치고 있는 정책들의 중심에는
무분별하게 자금을 모집하는 거와 불법 자금을 펀딩 받는 거에 대해서 많이 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 포인트를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규제를 하는 거 이외에 뭐 블록체인 관련돼서 뭐 어떤 뭐 도움을 주거나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블록체인에 대한 지원이에요. 여기서는 제가 16년부터 조금씩 적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안에 16년에도 17년에도 18년에도 이거 말고도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 적진 못하고 그냥 여기서 그냥 큼직큼직한 것만 적어놓은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2016년에 중앙은행에서 블록체인 연구회라는 회의를 진행을 해서 이 안에서 중앙은행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자라는 회의가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또 중앙은행에서 중국 금융 업무 인터넷 기술 135라는 발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초 기술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 영역에 응용될 수 있는 연구를 전개해서 국가 디지털 화폐 시범 사업 조직을 결성을 하자라는 부분에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2016년도 그 말에 12월 달에는 상무부에서 인터넷 화면 표준화 건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했는데,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을 해라, 응용을 하고 그 응용을 한 걸 통해서 무인 상점이나 무인 택배 등의 신 서비스 등의 영역에 대해서 진출을 하고 이 부분에서 연구 개발을 하자라는 가이드라인을 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국가지식재산권 보장회 이쪽에서 이제 여기 산업 목록을 한번 냈는데, 여기 안에서도 블록체인은 지식재산권을 보장하는 산업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밖에도 뭐 공신부, 교육부, 재정부, 상무부 여기 나오면 되게 영역이 되게 넓어요. 여기는 보험 얘기하고 있고, 서플라이 체인 얘기하고, 공업 인터넷 얘기하고 있고, 그 밑에는 뭐 스마트 스터디 시스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조직 단위에서 신식 테스트 관련돼서 얘기하고 있고, 기술 공급 이쪽 관련돼서 얘기하고 있어서 사실은 되게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이제 정부 측면에서 진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그냥 말로만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가이드라인도 내고 회의도 진행을 하면서 블록체인 입히자, 블록체인 개발하자, 연구하자, 응용하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거는 약간 정부, 중앙정부 입장에서의 이제 얘기고, 지방정부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방정부 쪽에서는 지금 20개가 넘는 도시에서 이미 이제 블록체인 쪽에서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뭐 스마트 시티를 개설한다, 뭐 천진에서는 뭐 스마트 항구를 개설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블록체인을 굉장히 중점으로 연구를 해서 거기에 응용을 시킬 거다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양쪽 측면에서 다 블록체인 관련된 도입과 응용 측면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얘기랑 상반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 ICO 관련된 불법 자금,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 게 굉장히 크고, 근데 그에 반면에 블록체인, 그래서 제가 여기 주제가 다르거든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랑 블록체인에 대한 지원 이렇게 두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가상화폐 부분은 이제 막 도입됐고 아직까지 이제 법규의 제도권이나 테두리가 아직 잡혀있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아직까지 사기도 많고 불법도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재를 일으키는 거 하나랑, 그리고 또 하나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은 굉장히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게 정책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막 업체들 뭐 미팅을 하거나 이제 사람들과 교류를 하다 보면 그래서 중국은 이제 블록체인을 하지 말라는 거야 뭐야, 혹은 뭐 가상화폐를 나가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그 위에서 정말 건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치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실제로 이 친구들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도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공유를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벤처 캐피탈 쪽인데, 이거는 제가 그냥 따왔는데 이 부분도 저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2017년도에 설립된 중국에서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거 말고 그냥 설립된 VC가 46개, 47개 이렇게 돼요. 근데 그 가운데서 9개가 블록체인에 투자를 하기 위해 설립된 펀드거나 혹은 그 안에서 블록체인 관련된 내 자금을 넣기 위해서 설립된 펀드예요.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작년에 설립된 펀드들 중에서 20%가 블록체인 관련된 시장을 발을 담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쪽도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중국 쪽에도 작년이나 재작년에
약간 VC 쪽에서 약간 유동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 VC들이 보고 있는 시장이 자금이 많이 흘러가고 있고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 이제 블록체인 시장을 많이 보고 있어서 지금 중국 업계 내에서는 이게 인터넷 시대가 오면서 그 안에서 굉장히 큰 펀드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블록체인도 지금 이걸 한번 과정을 겪으면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세계적인 펀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VC 쪽에서의 관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46개 중에서 9개, 20%나 되는 펀드들이 이제 블록체인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제가 그 전까지는 그래서 뭐 시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이제 중국 시장에서 진행을 돼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거를 결정짓는 요소가 정책이 가장 큰 요소가 하나가 있는데 그 정책이 실제로 한국에서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 차원에서 실제로 블록체인 관련된 부분에서는 많이 응용도 이제 격려하고 많이 도입을 많이 시키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제가 메인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마지막은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약간 실속을 많이 챙기면서 내실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블록체인 시장에서 저희도 조용조용히 이제 자산이 특화된 퍼블릭 체인으로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본사에 가면서 많이 느꼈던 게 있는데, 본사에서 이제 저희 본사 팀원들이나 아니면 뭐 던싱시 대표나 장자 대표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일을 같이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그분들은 사실은 이 단기간에 바이텀이 막 오늘 얼마고 내일 얼마고에 대해서 굉장히 막 민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투기성 자금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투기성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 그대로 진짜로 이 큰 폭풍이 일어나고 그리고 큰 폭풍 속에서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이 기반에 대한 틀이 좀 잡히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전통 기업들도 이 안에 들어와서 참여를 하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블록체인 기술 개발이 아직까지 완성도가 낮고서는 아직 뭐 보안성이라든지 안정성 부분에서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지금 자기들도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지만서도 이쪽으로 들어오려는 생각을 섣불리 못하고 있고, 그리고 정책의 부분에서도 약간 좀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바이텀을 롱텀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년간 퍼블릭 체인이 작년에 핫했던 것들이 네오 퀀텀이랑 바이텀 이렇게 세 개가 있거든요. 중화권 코인 중에서.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 6월에 ICO로 진행을 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퀀텀이랑 저희가 동시에 ICO로 같이 진행했어요. 같이 진행을 했고 심지어 플랫폼도 똑같았었어요. 같이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퀀텀보다 펀딩액이나 아니면 규모면에서 3배가 더 높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더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고 마쳤던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그 ICO가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걸었던 노선이 완전히 달라요. 이제 뭐 그러니까 비교하는 건 좀 뭐하지만 저희들은 사실은 좀 내실을 다지는데 좀 더 초점을 갖췄고, 그래서 자산에 특화된 이제 퍼블릭 체인으로서 진행을 하려면 사실은 지금 당장 뎁 하나 둘 올라오는 거 우리한테 큰 의미가 없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지금 어차피 지금은 불확실성이 너무나 큰 시장이고 지금 당장에 뎁을 올린다는 게 시장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냥 기반을 가지고 이쪽에서 내부적으로 내실을 다지는데 많이 집중을 하자라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지난 1년간 메인넷부터 시작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계속 개발하는 과정을 가졌고요. 그에 반면에 다른 퍼블릭 체인 같은 경우는 ICO가 끝나면서 혹은 끝나고 나서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뎁들을 많이 찾아요. 그래서 뎁들을 많이 찾으면서 실제로 뎁들을 많이 올렸고, 올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좋게 본 부분들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정말로 이제 퍼블릭 체인이라는 게 확장성이 있어가지고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뎁도 올라가고 저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뎁들도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라는 이제 확장성에 대해서 검증을 좀 받은 거죠. 1차적인 검증. 근데 그게 실제로 실생활에 쓰이고 있을지 없을지는 저는 아직까지는 판단이 안 됐다고 보고, 오히려 그 부분에서 실제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그냥 기반을 더 다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야 조금 이제 슬슬 이제 뎁들을 찾고, 그리고 개발팀하고 이제 다른 개발팀하고 협력을 하면서 개발자 대회도 열고, 그리고 뎁들에 대한 그런 이제 준비들도 하고 있는 게, 저희는 이제부터 이 기반으로 조금씩 응용단에서 한번 준비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롱텀으로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정말 짜임새 있게 한 발 한 발 개발과 이 사업성을 검토를 계속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요거는 저희 두한시스템 바이텀 이제 대표님이 말씀을 하신 건데,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그러니까 저희들은 항상 그렇게 강조를 해요. 이제 퍼블릭 체인이고 한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투자자들한테 많이 알려진 거는 ERC 토큰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더리움 자체가 이제 대외적으로 이 회사가 이제 사람들한테 마케팅을 하거나 PR을 할 때 우리가 ERC 토큰이다라고 말을 안 해요. 오히려 우리 이더리움이 얼마큼 속도가 되고 안전성이 있고 그 안전성이나 확장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확고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업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응용단에서는 ERC 토큰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일반적인 투자자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건데 사실은 저희도 약간 그거랑 좀 비슷한 맥락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퍼블릭 체인으로서 내실을 가지고 우리의 기술력을 높이는 게 결국은 이 시장에서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제 뎁적인 부분에서 준비가 됐을 때 이거를 누가 받느냐는 사실 이 안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 이제 체인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저희는 기술을 하는 업체고 기술의 기반을 다지면 상호간에 개발을 하면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모든 이제 거품과 번영이 동시에 생기고 없어지는 과정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전통 기업에 들어올 때 그 내실을 다졌던 그 중심에서 계속 확고히 진행했던 그런 퍼블릭 체인이 이런 혜택을 받고 이 과정을 같이 만들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바이턴 대표가 저희가 이제 인터뷰에서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뭐 중국 블록체인 업계 돌아가는 상황이나 아니면 거기에 플러스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겪고 들었던 거를 이제 종합해서 이제 공유를 드린 부분이고 사실은 제가 이거를 하루 만에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부터 준비를 시작해가지고 이런 데이터들을 뽑으면서 발표를 준비를 해봤는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았어요.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그 많은 데이터 중에서 어떤 거를 뽑고 어떤 거를 유익한 정보로 가져와가지고 습득을 하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제 말은 앞으로 투자를 하실 때 중국 시장을 굉장히 많이 봐야 되고 이 가운데서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예를 들어서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어디를 강조를 하고 있는가도 봐야 되고 그리고 이 펀드들이 굉장히 규모가 큰 펀드들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자금을 몰고 있는가, 운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이제 투자를 하시는데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이 공부를 같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 발표를 마치고 그래서 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